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문재인 캠프 측에서 제발 양자 대결 좀 하지 마라. 양자 대결 왜곡되고 뭔가 조작된 것 아니냐. 선관위의 조사를 의뢰하겠다. 양자 대결 얘기만 나오면 발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뉴스 양자 대결 그리고 쿠키뉴스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을 또 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뭐라고 반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김 실장이 대선 상황 판에서 공개합니다. 대선 후보 가상 양자 대결 중앙일보도 오늘 긴급 여론조사 실시해서 발표했고 서울신문도 여론조사 실시해서 발표했습니다. 양자 대결 결과 먼저 중앙일보의 양자 대결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안철수 50.7%, 문재인 42.7%로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신문의 양자 대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엔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 지지율부터 공개해볼까요? 40.8%. 과연 서울신문 양자 대결 결과 40.8보다 안철수 후보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양자 대결 결과는 끝자리는 0, 7. 과연 앞자리가 37일까요? 47일까요? 아니면 27일까요? 47.0%. 서울신문 양자대결 결과 47.0 대 40.8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역시 안철수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양자대결 두 가지 결과 한번 어떻게 풀이될 수 있을지 물어보죠. 여론조사 달인 김 시장님. 지금 문 후보 측에서는 양자대결 좀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일신문, 쿠키신문, 오늘 중앙일보, 서울신문 모두 다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뒤집었네요. 비슷한 결과죠. 네 가지 언론에서 이제 비슷한 결과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어제 YTN까지 포함하면 5군데군요. 예, YTN 서울신문이 같이 했으니까 예, 그런데 뭐 민주당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되겠냐 안 될 걸 이렇게 하는 게 프레임을 고착화하는 거 아니냐인데 근데 또 과거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도 문 후보가 앞설 때는 양자대결 예.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런 정치를 다룬 이제 유명한 책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조지 레이코크라는 미국 학자가 쓴 책인데 공화당의 상징이 코끼리예요. 미국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 자꾸 사람들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만 생각난다. 네, 그러니까 코끼리는 말 자체를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프레임 이론인데 민주당이 좀 양자 대결에 자꾸 좀 신경질적인 모습을 낼수록 이 유권자들한테는 이 양자 대결이 각인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양자 대결을 하면 불리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각인이 자꾸 된다는 거죠. 예. 좀 민주당 바꾸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김병민 의원님. 그 애초에 이 양자대결, 안철수 후보가 처음 역전했던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사실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거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여론조사 기관과 그 여론조사를 공개했던 언론 매체에 대해 선관위 조사를 의뢰하겠다 문제 삼았는데 지금 네 군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뭐 네 번 다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문재인 후보 캠프의 패착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조사 방식이 처음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론조사가 그래 조사 방식이 잘못됐어 한번 해보지 제대로 된 조사 방식으로 해봤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양자대결 구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이 정확히 얘기했는데 양자대결 갖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여론조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재인 안철수에 대한 양자대결 구도를 해봤는데 자꾸 지는 거로 나오니까 점점점 다자대결 구도로 갔을 때도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나오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캠프가 왜 졌죠?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회창 후보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기준은 자꾸 빠지고 있는데 이회창 후보한테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화를 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직시를 해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세론이 맞았는데
경선 이후로 안희정 지지층이 급격하게 이탈하고 나서 지금의 문재인 대세로는 사실상 흔들리고 있는 게 맞거든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이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짜지 않으면 이대로 5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굉장히 어렵게 갈 수도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문재인 캠프를 향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자대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자대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서울신문의 5자대결, 4자대결, 3자대결, 다자대결 결과도 한번 이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자, 문재인 캠프가 원하는 다자대결 결과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다자대결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입니다. 38.2%. 그리고 2위는 안철수 후보인데요. 33.2%. 두 후보의 격차는 5%포인트인데 이 공교롭게도 오차 범위가 5%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거를 오차 범위 내로 봐야 될지 밖으로 봐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군요. 자, 홍준표 후보가 10.3%, 심상정 후보가 3.5%, 유승민 2.7, 김종인 1.2. 다자대결 결과 문재인 후보가 1위는 맞습니다. 1위는 맞지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격차가 5%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것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상 4자 대결 결과를 한번 보시죠. 다자는 다자인데 일단 첫 번째 4자 대결 시나리오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네 분이 출마했을 때 4자 대결 결과 안철수 후보가 41%로 1위, 문재인 후보가 39%로 2위, 유승민 4.0, 심상정 3.1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상 3자 대결 결과 그 옆에 있습니다. 3자 대결은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 안철수 43.7%, 문재인 39.4%, 심상정 4.2%의 가상 득표율이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가상 4자 대결 결과도 한번 보실까요? 이번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그러니까 유승민이 아니라 홍준표가 출마했을 경우에 홍준표 후보가 있을 경우에 결과는 문재인 38.8, 안철수 36.2, 홍준표 11.4. 지금 김광덕 전 부장님. 네. 김광덕 전 부장께서 삼김시대서 때부터 이 대선을 취재해온 거의 대선의 화석, 대선 취재계의 원조, 시조세 입격인데 삼김도 모두 마크맨 한 건 제가 알기로 김광덕 전 부장이 거의 독보적인데 지금 다자 대결 결과를 봐도 문재인 후보가 크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92년 대선 때부터 취재를 지금까지 대선을 취재해왔는데 지금도 대선 취재하고 있으니까 거의 직업이 대선 취재 기자예요. 아니 하여튼 너무 또 과찬을 하면은 좀 오해를 부르니까 그렇고요. 어떻든 지금까지 취재를 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율이 굉장히 급등하고 또 내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된 날을 전후해서 2, 3일 사이에 이렇게 지지율이 불과 10%대에서 이렇게 30%까지 오르는 다자대결 구도에서 이렇게 20% 가까이 오른 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등한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 하면 두 측면이 있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 기세가 대단하다. 위력이 대단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에 굉장히 전략적 선택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보여주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래 이제 고정 지지층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게 거품 지지가 아니냐. 경우에 따라 굉장한 공세를 받을 경우 또 이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본격화될 텐데 그럴 경우 안정적인 지지가 아니라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지지다 이런 양 측면이 있습니다.